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플러스,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2%, 솔로나 리플 약간 마이너스, 에이다 도지는 플러스고요. 비트코인은 현물 ETF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후 30,000달러 핵심 매물대 3차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2010년 불장부터 해서 30,000달러는 반드시 지켜줬던 저점인데 작년 루나코인 사태로 코인판 신뢰도 크게 손상되고 30,000달러 아래로 하락이 크게 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30,000달러 이제서는 3차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40,000달러 이상의 물린 투자자들 여전히 많고 기관 세력들도 확실히 호재 나온지 보고 자금을 투자하고요. 블랙락 ETF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될 거다, 비트코인 가격 100,000달러 상승할 것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루머로 자금 투입 안 한다는 거죠. 미국 빅테크 어닝하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실적 나쁘면 주가 하락하는 실적 장세입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이번에 돌파할 수 있지가 관건인데 나스닥이라도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난주 테슬라 마이너스 15% 폭락했고 이번 주 10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5일 메타하고 26일 아마존 실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고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매량 마진 감소하고 하락은 했다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연준금리 영향 어떻게 나온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최소 5천만원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대출을 하지만 다른 빅테크들은 대출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연준 고금리 영향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력 분야인 윈도우 10만원대 구매 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메인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을 가능성이 있죠. 메타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도 매출 발생되는 상품이 가격 낮으면서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10월 18일 넷플릭스는 어닝 비트하고 이용자는 확실히 늘었고요. 유럽이 빠르게 인플레이션율 낮아지고 회복되면서 유럽 내 넷플릭스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관건은 11월 2일 애플 실적이 중요하고요. 비트코인 30,000달러 상승했지만 여전히 30,000달러 3차 돌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애플 실적 발표 전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애플 협력체인 대만 폭스코 조사한다는 뉴스가 났고요. 중국 자체 반도체가 양산 시작되었고 화웨이도 신제품 출시를 하니까 이제서야 애플을 견제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나노 반도체 중국이 생산 못하니까 중국 내 애플 판매량 증가해도 중국 정부 지켜만 보다가 이제서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시장만 만들어주고 결국에 기술 격차 줄어들면 중국 정부 이용해서 각종 견제하고 결국에는 퇴출을 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화웨이가 중국 국유 기업인 만큼 쉽게 중국 세무당국 움직이니까 웬만한 작은 외국계 기업은 중국 내 버티기가 힘들죠. 그나마 애플, 삼성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있는데 매출 감소는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3분기 어닝하고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티타늄 재질로 새롭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초기 판매량이 전자 14%보다 못하고 중국 화웨이의 부상으로 4분기 가이던스 더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테슬라처럼 어닝 미스라도 했다가는 시장 충격이 큰 거고 애플 하락하면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코인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이번 상승 긍정적이긴 하지만 선물 볼륨 어떻게 올라가는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이번 세 번째 30,000달러 돌파인데 지난 3월하고 6월보다는 매도세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지금까지 비트코인 홀딩하는 투자자들은 장기 홀딩하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10월 초 비트코인 2년 고래도 대량 매도했다 중경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고래들도 비트코인 하방 압력 크게 느끼면서 불안한 국면이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선물 볼륨은 급격히 상승해서 6월 7월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선물 볼륨 상승하면 롱포지션 청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롱포지션 청산된다고 해도 현물은 10% 하락이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마이너스 2배 이상 하락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최근 오른다고 무작정 따라 샀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물 볼륨 상승했다고 해서 당장에 청산되는 건 아니고 여기 올해 3월처럼 선물 볼륨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더 매수할 수 있는 추가 기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단타 위주로 탈출 라인 손절 구간을 확실히 그어두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만은 바이비트 거래량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1억 불 청산일 때도 바이비트가 독보적으로 청산 볼륨이 상승을 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보다 선물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의미죠. 작년 FTX 파산 전에도 꾸역꾸역 바이비트 선물 볼륨 상승하다가 한방에 청산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처럼 선물 볼륨 상승하면 배팅 금액 줄이고 큰 변동성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프레드는 지난주 SEC 리플 고의지 소송 취하 소식 나오고 리플 본 소송도 최종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능성 높은 옵션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브리핑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합의 금액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요. SEC도 이미 미국 연방법원 토레스 판사가 7월 약식 판결에서 리플 승소 지지한다는 점 인지를 했고 코인판도 거의 바닥 침체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로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합의 없이 소송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나 되어서 판결이 나오고요. 또 승소한다 패소한다 온갖 루머 나오면서 코인 시장 흔들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합의 통해서 깔끔하게 리플이 벌금형 정도로 종료가 되면 SEC도 체면 지킬 수가 있고 리플도 빠르게 미국 내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은 이제 재판이 거의 윤곽이 나오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벌금형은 2010년 기관들에게 비공개로 리플을 팔았다는 혐의고요. 리플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가 중요한데 소송 윤곽 나오기 전에는 리플 소송 호재로 먼저 상승하고 리또 속이네 하면서 하락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 재판 종료 이후에는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업 확장에 따른 가격 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리플 가격 전망은 앞으로 이더리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리플도 따라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더리움은 2010년 코로나 전에 $100 워낙 10만원대 가격 형성하다가 코로나 버블장에서 4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나오고 NFT도 이더리움 거래에 알트코인 대부분도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메인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비트, OK 거래소까지 이더리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같이 폭락하면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는 거고 거래소 메인 수익원인 알트코인 거래소 수수료나 비트코인 선물 청산도 감소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8월 폭락 이후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6월 고점 3만 달러까지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은 여기 검은색 라인 터치 못하고 하락온 상태이고요. 9월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가 되었지만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은 다시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약세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중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이더리움이 버틴다고 해도 이후 $1000 여기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5년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봐도 이더리움 가격이 2010년 $100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6배 오른 반면 이더리움은 가격이 조정 왔다 해도 16배 이상 상승을 많이 한 거죠. 이더리움이 코인판 혁신 주도하는 코인이고 세력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최저점 다시 갱신한다면 리플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강해서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2019년 리플 소송 전에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같이 움직였는데 연중 금리 인하 한 달 전에 비트코인보다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웬만하게 가격이 오르면 비중 50% 정도는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손절 라인 책정을 해두다가 나스닥 하락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듯 하고요.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전체 알트코인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비트코인 3만 달러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 상승 큰 순서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어떤 코인이 상승한지가 중요한데 1등 스팀 달러 플러스 20%, 앱토스, 알파커크, 에이브 오브스, 피르마 체인, 파워레처 순서로 작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9월 비트코인 반응에는 100% 작코인만 상승을 했다며 이번에는 중간중간 에이브, 앱토스, 체인링 중소형 코인도 약간씩 상승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코인 불장이 오르면 작코인들 상승되는 주춤하고 메인 알트, 도지, 리플,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선물 볼륨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단타, 투기성 자본이 시장에 많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